맨날 뭐 저한테 뭐 좋은 것만 얘기한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우리가 이거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성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지형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사회 현상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상방은 명동 가까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성수동 그럼 거품이다 아니다? 잘 살지. 잘 사는 건 중요하죠. 외국인들도 결국에 자기네들이 편한 동선으로 다니잖아요. 이렇게 어플 같은 거 켜놓고 한번 보셔야죠. 약간 그냥 얼추 아래쪽에 있으니까 사도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아직까지 가치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나중까지도 아무도 가치를 평가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엄한 거 사면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계속 그래도 저평가야. 계속 평가를 안 해주는 만년 거죠. 기대주 같은 느낌.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빌딩 언니 변혜인 이사입니다. 오늘 좀 특별하게 이렇게 좀 세팅을 좀 해봤습니다. 요즘 또 요런 스타일이 유행이거든요. 트렌드에 뒤처지면 안 되는 빌딩 언니이기 때문에 정제된 형태의 어떤 컨텐츠를 많이 이제 보여드렸는데, 좀 라디오처럼 수다 떨면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게스트들을 모셔서 여러 가지 수다를 떨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운명 공동체 같은 친구들, 네, 운명 공동체 같은 친구들 제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희구 팀장 그리고 임성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네. 이렇게 뵈니까 또 굉장히 새롭네요. 네. 어우, 잘생겼다, 다들. 안녕하세요. 저는 알파카 부동산 중개법인 32팀 팀장 임성태 팀장입니다. 일상남이란 데일리 빌딩즈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실거래 정보들을 좀 빠르게 전달하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팔로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팀 알파카 부동산 중개법인 30팀 팀장 이희구 팀장이고요. 저도 똑같이 우리 변혜인 이사님과 함께 성장해 왔던 공인중개사고, 저는 지금 유튜브로는 필승 부동산을 구하다라는 채널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언니네 복덕방에서는 또 기획 PD로 함께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감 있는 네. 이야기들 한번 재밌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풀고 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어. 오늘 뭐 이거 계급장 다 떼고 하시죠. 네. 계급장 떼고 네, 계급장 다 떼고 확실하게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리얼한 우리끼리 밥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하는 진짜 좀 리얼한 토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좀 세팅을 하자라고 제가 희구 팀장한테 아주 들들 볶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세팅이 됐고 이거 세팅하는데도 꽤 돈이 좀 우리가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꾸준하게 저희가 이 코너를 계속 운영을 할 거고 제 욕심으로는 사실 제가 어릴 때 또 라디오 DJ 같은 거 되게 꿈꿔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느낌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의 어떻게든 주제 키워드는 빌딩입니다. 빌딩. 중개사들마다도 투자자들마다도 다르지만 이 중개사들마다도 각각의 보는 뷰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다양한 얘기들을 좀 우리가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사실 저희가 하는 얘기는 이제 저희들끼리 얘기니까 반박시 여러분 생각이 말이 다 맞다는 그렇죠. 점. 정답이죠. 잡담입니다. 예. 잡담.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해주고, 사실 저희도 지금 좀 어색한 상황인데 조금씩 이제 그렇게 될 거고, 아까 뭐 말을 이어서 하자면 저 욕심으로는 좀 다양한 게스트분들을 좀 모시고 싶다. 그래서 여기 나오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빌딩뿐만 아니고 부동산 관련된 네. 전반적인 얘기들, 뭐 또 저희 또 다 30대고 네. 지금 하니까 뭐 연애와 결혼, 네, 뭐 그런 얘기도 할수 출산 있고요. 뭐부터 해서 뭐 다양하게 우리가 정말 모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저 원래 사실 저희끼리 사석에서 만나면 계속 거의 토론으로 한 뭐 네. 5시간 6시간 계속 거의- 이제 불태우거든요. 네. 여러분 여기 안에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싸우고 싸우기 금지. 싸우기 예, 금지. 예. 싸우고 뭐. 요즘 상업용도당 빌딩 좀 시장은 좀 어떤지, 좀 최근에 뭐 거래되는 동향이나 분위기는 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연말이라서 지금 촬영일이 11월 27일이라 연말 준비하시고 하느라 뭐 은행들도 여신이 좀 끝나서 약간 좀 비수기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성수랑 로데오 그리고 뭐 주요 지역에 괜찮은 건물들은 소진은 되고 있다 그런 것 같고, 외 지역에 있는 것들도 나가긴 하는데 이제 뭐 실수요자들이 아니면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주택 규제도 들어가면서 더 그런 것 같고 그 유동성은 풀리는데 주택 규제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건물 한번 사볼까? 이제 주식도 좀 무서운데 이렇게 해서 좀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나. 그런 걸 좀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연말인데 이렇게 대출 잘 나오는 시기는 처음 음. 봤고 음. 연말이 본래 저는 비수기라는 느낌은 안 들고 비수기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뭔가 연말연시라서 모임이 이런 게 많으니까 바빠져 사람들이. 그쵸. 그래서 그 어떤 매수세가 줄어든다기보다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모임이 많고 막 이러니까 좀 집중을 잘 못하시는 경향이 있다.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 네네네. 그쵸. 그래서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지금도 계속 오늘도 뭐 성계약 뭐 넌내 만에 이런 거 뭐 논의를 하고 있었고 저희 오늘 지금도 이거 끝나고 또 8시에 미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문의와 미팅이 이어지고 있고 딜링이 이어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최고가 경신되는 사례들이 지금 근 3 개월 안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래가 많이 되는 것 같다고 음. 생각해요. 이렇게 선계약도 많이 들어가고 음. 공계약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냥 분위기는 연말을 향해서 가는데 사실상 지금 뭐 거의 오를 일밖에 없다라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지금 사시는 거고 약간 연말이니까 내년 초까지 한번 좀 기다려 볼까 약간 이러면 오히려 지금 약간 한 템포 좀 놓치죠. 늦게 가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좀 음. 한산하고 오히려 좀 썰렁하다고 느낄 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붙어보자. 이런 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지금이 늦었지만 그 중에 제일 빠른 시기. 좀. 예, 늦은 시간이란 없죠. 네. 사실 왜냐면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언제 잡느냐의 이슈지 이게 지금 주요한 지역들 주요 지역이라고 하면 뭐 강남, 성수, 한남, 도심지 뭐 요런 홍대 메인 라인들 이런 곳들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봐도 오늘도 제가 딱 고객한테 그랬어. 그 도산 라인에 있는 그쵸. 거 지금 진행하는 게 있는데 매물이 없어요. 고객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또 고개. 전화 받아야 되는 거라서. 네, 바꿔주시죠. 잠깐만요. 어쨌든 이렇게 또 저게 이게 분위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성수나 압구정 로데오 이쪽 도산공원 이쪽은 확실히 오늘의 고점이 내일의 저점이다. 음.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리테일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임대료가 딱 받쳐주는 지역이고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니까 그러면은 요새가 팔리는데 검토되는데 거래되는 데는 또 어디가 좀 많이 되고 있나요? 이제 일상남에 올리는데 정말 압도적인 건 사실 강남이고요. 강남이 거래 사례가 가장 많고 강남. 네, 강남. 그리고 성수는 뭐 소진율이 높은데 매물 자체가 별로 없어서 나머지 지역이라고 하면 요즘은 좀 종로 쪽, 종로 중구 종로 그 좋지. 구도심 쪽 그 CBD라고 하는 그쪽 라인이 확실히 많이 팔리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왜 그런지 이거 올라오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업무 성격도 강하고 오피스도 강하고 F&B도 맞춰져 있고 그리고 요즘에 외국인들 들어오고 호스텔이나 호텔도 그치, 가능한 호스텔, 상업지니까 호텔. 이 매물이 담을 수 있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종로 얘기하시는 거죠? 네, 종로나 이제 중구 쪽. 저는 개인적으로 종로 이렇게 막 손님들한테 추천드리면 강남만 보거나 성수 한남 이런 데만 보시던 분들이 여기 잘 모르잖아요. 잘 그쵸. 모르 하시는 몰라요. 분들도 많고 네. 여기가 뭐 되겠어요? 약간 이런 얘기를 은근히 왕왕 하잖아요. 하죠. 그래서 하는데 저는 약간 웃긴 게 좀 꼰대 같은 마인드일 수도 있는데 조선의 500년 수도 나도 종로인데 맞아 나도 맞아. 사실 강남 불패 근한 근대화 이후로 뭐 이렇게 강남 불패 신화 이제 맞아. 오고 있는 거고 지금도 이제 물론 그래서 강남이 당연히 최고지죠. 최고 좋죠. 상급지인데 조선의 500년 수였던 종로가 앞으로 안 가겠냐 이거는 전혀 아니고 그만큼 희소성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온 게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생각인 게 그 서울 중에서도 그 종로 있는 그 땅을 차지하기 그러니까. 위해서 하물며 저 옆에 이런 얘기 했다나 섬나라에서도 와가지고 거기 제일 먼저 말뚝 박았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가 그만큼 상징성이 있고 좀 사람들이 충분히 매력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입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강남 물론 좋긴 한데 종로 쪽 중구 상업지도 조금 유심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물건마다 다 다르겠죠. 다- 물건마다 당연히 덩어리마다 다르고 다르죠. 물건마다 다르고 도로마다 다르고 다 다르기는 한데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종로 이런 데 보면은 꾸준히 이전에서부터 임차인이 없었던 적이 없는 라인이 종로, 중구마 이쪽 라인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계속 5년 이상 뭐 10년 계속 음. 보호받던 임차인 혹은 찾아보면 막 20년, 30년 된 임차인도 막 계세요. 많죠. 내가 이제 임차된 입장으로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건 너무 슬프지만 이게 부동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임차인 오래된 임차인들이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반대로 장사가 수익률을- 계속 잘 되니까. 네, 장사가 잘 되면서 플러스 저는 수익률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음,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돈 냄새다. 맞아요.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막 허물어져가는 건물들 보여주면 거기서 돈 냄새 난다고 맞아요, 좋아하시는 맞아요, 맞아요. 대표님들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종로의 좀 매력이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도시재생 저희 알파카 김영정 대표님께서 그쵸. 계속 얘기하시는데 도시재생이 정말 피할 수 없어 그거 필수 불가결이야. 대한민국은 어쨌든 땅이 한정돼 있고 그쵸. 우리가 땅을 더 늘릴 수 없는 입장에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려면 제일 낙후된 지역을 먼저 건들 그렇죠. 텐데 그렇게 되면 어디냐 상대적으로 보면 강남은 계획도시예요. 다 그냥 논밭이었는데 거기를 메꿔서 이제 그렇죠. 빌딩을 세우고 아파트를 만들고 했는데 종로는 아까 얘기했던 조선의 500년 역사가 담겨 있고 되게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을 건드려서 이제 뭐 도쿄 같은 데 보면 아자부다 힐스처럼 이렇게 만들 수 도미라고. 있는 뭐 세운상가 얘기도 많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발전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도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매입하셔서 강남은 사실 이제 좋은 거는 감정가가 그렇죠. 워낙 잘 나오고 그냥 계속 공시지가 올라가니까 몇 년 있다가 감정가 다시 받고 그걸 활용해서 또 재투자하고 또 이렇게 돈 먹고 돈 먹기 약간 이런 투자가 많이 되는 데가 강남이긴 한데 근데 이제 강남 오피스 공실률이 알다시피 뭐 가로수길 뭐 회사 근처에도 저희 회사 근처에도 그쵸. 뭐 이면으로 이면 들어가면 강남역 이면 막 이런 데 들어가면은 공실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이자를 감당하기가 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버틸 수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그때 우리 한남동 촬영할 때도 얘기했던 맞아, 것처럼 맞아. 현금 투입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그래도 조금 더 장기화로 좀 보면은 그래도 투자할 만한 데는 당연히 뭐 강남은 잃지 않는 투자하기는 너무 좋다. 당연히 맞아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강남도 좋고 이제 다른 외지역도 매력이 많다. 요런 그렇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강남이 안 좋다가 아닙니다. 강남 당연히 좋죠. 강남이 제일 한남동은 좋죠. 어때요? 일단 어떠신가요? 한남동. 한남동은 매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매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거기도 이제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나가려고 잘 안 하다 보니까 명도 조건도 좀 힘들고 한남동은 그래도 탄탄하게 되게 꾸준하게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 지역 자체가 딱 한정이 돼 있기 그쵸, 때문에 그거에서 나오는 희소성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은 한남동이 저는 또 최근에 거래도 했고 저 우리도 답사도 했고 맞아요. 할 때 느끼는 게 임차인 분들이 찾는 분께 성수 다음에 한남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가는 것 같아서 지금 워낙에 성수동이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모든 트래픽을 다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성수 갔다가 한남동 오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한산한 듯한 느낌은 맞아요. 좀 있는 것 같아. 그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카페거리 쪽이나 이렇게 좀 경사지가 좀 있다 보니까 올라가야죠. 그런 부분에서는 퍼지는 거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데 퍼지는 이제 퍼지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희소성은 또 면적 자체가 부증성이니까 그러니까. 적으니까 희소성은 올라가겠다. 부증성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중개사 공부할 때 들었던 건데 부증성 그렇죠. 아까 그 땅이 늘어나지 않는 그쵸. 것도 결국엔 부동산 부증성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여전히 약간 좀 그러니까 성수만큼 이렇게 빡빡 계속 치고 가고 약간 이런 느낌보다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듯한 느낌, 한적하면서도 고급진 프라이빗하면서도 프리미엄한 느낌을 찾으시는 분들은 한남동. 그러니까 사모님들은 결국에 다 자꾸 한남동만 달라고 또 맞아요. 많이 하시니까 성수는 잘 몰라서 그 동네 원래 창고부지 아니었어요. 맞아요, 약간 이러면서 성수 몰라요. 한남동 주세요. 한남동 없어요. 약간 이렇게. 또 아까 종로 얘기 나와서 하는 건데 네. 종로에 계신 분들은 강남 다 논밭이었는데 그쵸. 뭐 한남동은 다 맨날 침수되었던 지역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확장성을 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발품 파셔야 돼요. 발품 그쵸, 팔고 손품 팔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좀 눈에 보이지. 손품 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손품 파는 가장 좋은 방법? 중개사분한테 연락을 잘 해서 여기 저기지 데일리 빌딩 임성태 팀장님 혹은 또 빌딩을 저 구하다. 부동산을 구하답니다. 부동산을 구하다. 미안합니다.
아니 미안한 게 아니라 다들 빌딩하니까 빌딩을 구하다로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좀 다양한 얘기 좀 더 많이 하고 싶어서 부동산을 구하다로 한 거고 어쨌든 여기 또 우리 지금 통화하고 계신 지금도 열일하고 계신 우리 변혜인 이사님 또 찾아주시면 또 이제 알파카에서는 저희 이렇게 삼각편대로 또 물건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또 언제든지 문의 그럼요. 주시면 또 좋은 물건 최대한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일 기준으로 통화정책 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동결됐죠.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랑 동결 모두 가능성 열어뒀다. 약간 이렇게들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뭐 대세적인 흐름이니까 금리 인하하면서 갈 것 같기는 한데 아 환율이 그쵸. 어우, 너무 원화가 지금 쉽지 않아요. 너무 지금 가치가 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섣불리 금리 인하하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그쵸. 생각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저도. 네. 결국은 우리나라가 수출제 그쵸. 기반으로 해서 무역으로 먹고 사는 제조업 나라인데 회사고 무역하고 음. 그러니까요. 네. 근데 환율이 오르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음. 결국에 뭐 나라의 살림이 조금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렇죠. 금리를 당장에 인하하고 뭐 인상하고 이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IMF에서 최근에 조금 지금 우리나라의 그 유동성 좀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 기사를 저도 좀 최근에 봤었는데 저도. 코인이나 주식시장 이렇게 뭐 잘 가고 하는 것들도 너무 좋은 일 중에 또 하나겠지만 또 이런 게 또 원화 가치가 또 너무 또 대폭락하게 되고 약간 이러면은 또 물가가 또 계속해서 또 오르죠. 오르고 이러면 또 그게 또 자영업자분들한테도 또 굉장히 또 리스크하게 또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임차인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어려운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빌딩 중에는 그렇죠. 적절한 스탠스를 좀 유지해서 가는 게 좀 좋죠.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또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에 이제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게 빌딩 시장이든 뭐 어디든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빌딩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원화 가치가 빠지니까 자산 맞아, 가치가 맞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원화 가치가 그렇게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투자적으로도 그냥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냥 지가가 어쩔 수 없이 원화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돈이 몰리는 거에 가깝다. 그렇다 보니 지금 아파트는 사실상 거의 매입하기가 어렵죠. 쉽지 않죠. 네.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집을 좀 집을 구하고 사셨습니다. 예, 또. 사는데 그 스트레스 DSR 적용 받고 나서는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 생각보다 더 타이트해요. 금리도 그렇고 그 규제 자체를 그 유동성을 막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는데 이게 주택으로 못 들어가니까 한도가 뭐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선의 선택지를 선택하긴 했지만 그래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금리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빌딩을 매입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래서 관심 있고 주의 깊게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아니 금리는 계속해서 뭐 주시를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고가 아파트 쪽으로 좀 투자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빌딩 쪽으로 실제로 많이 문의가 왔었고, 맞아요. 50억대 전후 물건들의 소진 속도도 굉장히 빨랐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최근에 제가 봤을 때 한 60억 정도까지 선으로 찾는 분들의 유입량이 최근에 좀 많았었던 것 같고, 5월 초나 여름 이전까지는 제가 볼 때 생각보다 막 200억대, 300억대 물건들 찾으시는 손님들 많았었고, 그런 물건들도 거래도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어머나, 어이구, 저희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째 다시 컴백하셨고,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뭐 현금 한 15억, 20억 미만으로 들고 계시던 분들이 50억에서 60억 막 이렇게 찾으시다가 처음에 물건 보내드리면 네, 뭐 좀 더 볼게요 했는데 갑자기 소진 속도가 막 오르니까 그쵸. 하다가 저 지금 못 살 것 같아요. 시대를 좀 더 모을게요. 이런 분들도 꽤 있었어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건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면, 그러니까 웬만한 괜찮은 중개사님들은 처음부터 막 미끼 매물 주고 약간 이러지 않거든요. 꽤 지금 상태에서 보실 만한 물건들 중에 제일 좋은 거 이런 거 골라서 추천을 드리는데, 처음에 물건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면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요거를 기준점으로 자꾸 다른 것들을 막 검토해보고 약간 이러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사이에 처음에 괜찮았던 에이스 물건들을 공유했을 때 그게 팔리면은 좀 더 볼게요 이랬었는데, 나중에 좀 지나서 너무 돌아오면 아쉽지. 이게 제일 좋았다 또 이런 그러니까. 얘기들 제일 많이 하시죠. 어제도 그 다른 미팅 오셔가지고 갑자기 미팅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네. 거기는 좀 소액 때 보시던 분들인데 그분도 팔린 거를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점이었는데 다 팔리니까 그런 거 다시 찾아주세요. 이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죠. 이제 이게 참 시장에 예민하게
기민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다. 근데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힘들죠. 그쵸. 이게 뭐 가격이 정해진 거를 사는 게 아니고 가격이 굉장히 유동적인 시장에서 본인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뭐 잘못 사면 물릴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전 재산이 들어가는 걸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매수자들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알겠지만 사실 돈 버시는 분들은 누구냐면 결국 결정을 하시는 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가 요즘에 그 소개팅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을 고르는 것과 또 우리가 물건을 고르는 게 비슷한 듯 다르긴 하지만 이게 왜 보면 볼수록 더 어려운지 제가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잘하는 애들 보면은 그냥 못 모를 때 명확하게 기준 갖고 딱 정한 친구들이 결혼해서 잘 살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오랫동안 이런 기준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너무 물건을 이제 너무 오래 보는 건 저는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매수자들한테. 자, 그러면은 그 최근에 그 얘기를 한번 안 할 수가 없다. 성수동. 음. 아, 성수동 최근에 최고가 얼마인가요? 성수동은 평당 4억으로 봐야죠. 평당 4억을 찍었고 메인 연무장길은 지금 사실 물건이 없고 메인 연무장길은 3억 5천을 찍고 지금 그 연무장 인근으로 해서 평당 4억이 이미 찍혀버린 상황이니까 현재 연무장길의 호가는 5억, 6억, 7억을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중개인 입장에서도 연무장 물건 관련돼서 물건 나오면 진짜 너무 힘들어. 그죠? 예, 이게 매도자 컨트롤이 너무 안 되고 매도자분들의 완전한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막 마음이 또 급한 상황이고 그래서 조건이 막 계속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중개인으로서도 지금 성수동 거래하기 되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좀 있죠. 그러니까 되면 너무 좋은 건데 그리고 뭐 배액 배상 이슈 등 해서 뭐 계약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뭔가 뭐 계약을 없네 마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회사 내에서도 좀 중개한 거라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긴 있는데 직영으로 아마 쓰셨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 직영으로 쓰셨다가 매수하시면서 새로 임대차를 맞춰야 되는데 한 10억에 한 1억 정도? 정확치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이 정도 금액대에 이걸 맞출 수 있을까? 다들 이제 고민을 했는데 바로 맞춰지더라고요. 10억에 1억. 계약하고 나서 바로 10억에 1억 정도로 돼서 사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190억에 최종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덩어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성수동 연무장길 인근에 동연무장 뭐 300억, 400억, 500억 뭐 요런 상황이고 연무장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더라도 평당가가 너무 높아진 상황이라서 200억 다 이상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쉽사리 들어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성수동은 근데 뭐 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넥스트 명동이다. 명동의 평당가 10억.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지. 아니 근데 안 될 이유도 없죠. 안 될 이유도 그죠. 없어요. 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거기는 일반 상업지고 명동은 일반 상업지고 여기 중공업지니까 다르다라고 하지만 지금 명동에 10억 이렇게 찍는 8억, 10억 최근에 거래된 것들 보면은 그렇다고 그게 상업지로 높게 올라간 상태가 아니야. 그냥 그쵸. 상업지 위에 뭐 건폐율 거기 이제 도심이니까 건폐율 잘 받고 연면적 잘 올라간 뭐 그런 건물들 사실 연면적 뭐 3,400평 안 되는 것들도 그렇게 지금 평당 8억, 9억, 10억을 하잖아. 그런 상황이면 나는 성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어떤 관광지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조금 저는 시각을 달리하는 게 우리가 모르는 브랜드들도 많아요. 근데 그 브랜드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이제 성수동을 이끌고 가고 있는 무신사라던가 뭐 아이아이 컴바인드 젠틀몬스터라던가 그런 기업들은 이제 너무 유명하잖아요. 너무 유명한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넥스트 젠틀몬스터 그리고 넥스트 무신사가 나온다면 성수동 계속해서 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그거를 넘어넘지 못하는 뭐 다른 브랜드들이 나오지 않으면 고착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조금 있기는 해요. 물론 신고가는 계속 찍겠지만 그게 결국엔 임대료를 어느 정도 더 맞춰줄 것인가. 평당가가 오르면 임대료도 같이 올라가야 이제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좀. 아 근데 저는 그거에 있어서도 제가 지금 임대료 평당가가 올라가서 임대료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평당가가 지금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 지금 주요 지역에 다 신고가를 찍고 있는 도산 그리고 한남 그리고 성수 연무장 이런 라인들은 지금 임차인들이 글로벌 리테일들이 혹은 국내 리테일에서 어 정말 파격적인 평당 임대료로 임차가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 사실 최고가를 찍어도 수익률이 5-6%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고가를 찍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왜 신고가 왜 이렇게 올라?'라고 하는 게 결국 저는 임대료 수준이 맞춰지고 그 임대료는 결국은 관광객 수요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이 한국 전반적인 서울의 어떤 호재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방이 열려 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한계점이라고 하면 뭘 것 같아요? 숙박. 그렇지. 근데 저는 여기 숙박을 풀어주면 호랑이한테 날개를 더 달아주는 격이 근데 실제로 보면 숙박을 풀어주기가 쉽진 않아 보여요. 왜 왜냐면 왜? 학교, 중학교 있죠. 음. 초등학교도 있고 음. 그리고 요 근방으로 해서 다 준공업체인데 제가 알기로는 성수동의 숙박업이 이제서 뭐 좀 인허가가 나왔다 말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학교가 있다는 게 조금 그치. 리스크예요. 음. 어쨌든 위해 주거가 시설 많이 예. 좀 섞여 있어요. 왜냐면 지금 학교는 남성수로 몰려 있고 예. 그러면 북성수 어때라고 하면 북성수는 또 주거가 많아요. 아파트 많아요. 엄청 단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이제 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 성수동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 명동이 계속해서 지금도 그 망했었잖아. 코로나 때 완전 그냥 소토화가 되고 나서 명동이 지금 다시금 완전히 그 상권을 회복하고 그 전성기 그 이상을 유지하는 거는 관광객들한테 너무나 최적화된 호텔, 관광, 쇼핑 그리고 종로 뭐 도심 가까우니까 네. 관광지 가까이 있지. 뭐 너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 아 근데 이제 제가 10억이 좀 딱 말을 못하는 게 나는 진짜 딱 숙박이거든. 근데 삼표부지 거기에도 지금 그 브랜드 호텔 체인이 제가 알기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약간 대형 호텔들만 그래도 들어와 준다라고 해도 오히려 좀 희소성 있게 되지 않을까. 좀 약간 면적이 좀 넓잖아요. 이제 명동이나 약간 이런 데 생각을 해 보면 상대적으로 성수는 이렇게 중공업체가 필지도 크고 해 갖고 넓게 쭉쭉 뻗어 있어서 식보까지 시간이 조금 당연히 걸리긴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모여 좀 있어야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희소성이 조금 더 올라가잖아요. 근데 인제 어쨌든 조금씩 다 개발을 해 갖고 넓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퍼지고 뭐 동쪽에 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도 퍼지고 또 지금 서쪽에서 동쪽에서 동쪽 아래쪽까지도 이렇게 쭉 뻗어 가니까 그런 퍼지는 면적들 자체가 많으니까 이 집가 상승하는 데에 조금 더 시간은 그래도 10억 까지 막 빡 바로 가겠다 이 정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막 연무장길 성수동 얘기하면은 댓글에 맨날 다 그래서 가로수길 봐라. 옛날에는 어땠는데 요새 봐라. 무조건 젠트리피케이션 온다라고 비는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있는데 저는 약간 그 젠트리피케이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성수는 그래도 지형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 이슈는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패션 브랜드들이 뷰티 브랜드들이 자기네들 사옥으로 쓰기도 너무 좋잖아요. 지어서 위에까지 8층까지 올릴 수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임대로 들어가는 거면 임대료에 대한 리스크 부담감들이 당연히 있을 건데 자기네 사옥으로 들어가면서 1층, 2층 정도를 뭐 쇼룸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약간 이런 옵셔널한 것들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도 빡 온다 이렇게 보기도 저는 약간 쉽지 않다고 봐요 저는. 저도 그렇게. 왜냐하면 대기업에서도 줄 서 있습니다. 말씀은 내가 못 드리는데 뭐 이미 산 곳들 보면은 뭐 시몬스에서 최근에 동해무장 샀고 그쵸. 네. 아모레에서 들어왔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컨텐츠가 나올 거라는 거지 이 그쵸. 안에서 업무직으로서의 그런 역할도 강남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명확한 강점이 있다. 그래서 업무, 리테일 나중에 이제 주거 들어오고 사실상 성수 뭐 왕국이 되는 거지. 지금 아까 이사님이랑 팀장님 얘기하면서 그냥 든 생각인데 명동이 계속 뜨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숙박하면서 볼거리들 뭐 경복궁 많잖아요. 종묘 사직 뭐 이런 거 볼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성수가 더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아이콘바인드 젠틀몬스터 사옥이 올라가면서 볼거리가 또 생겼고
이제 리테일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네가 각자 콘텐츠를 가지고 볼거리들 만들고 또 크래프톤 건물 예쁘게 지으면 볼거리가 또 생기니까 그런 측면에서 숙박까지 딱 풀리면 뭐 계속 할 수 있겠다. 이제 전략 정비지구 약간 이런 데 들어오시는 분들 싫어하지 분들은 싫어하실 것 같아요. 맞아. 이 고급 주거 있으신 분들이랑 또 상충되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럼 북성수까지 숙박으로 되면 너무 완벽한 트로이카 아닐까. 근데 저는 약간 우리나라가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엄청 대도시고 막 이런 느낌도 아니어서 택시 타고 한 20분 30분 가면은 또 금방 그러니까. 또 호텔 있으니까 음. 낮 시간대에 그냥 좀 더 이용하는 그런 리테일과 그러니까 강남 쪽에 대형 오피스를 갖지 못했던 신흥 브랜드들이 자기네들은 약간 성수 제국으로 만들려고 이제 딱 들어오니까 그런 게 합쳐진 그런 모습으로 좀 더 발전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은 약간 건대 쪽 숙박을 많이 이용한대요. 건대랑 이제 왕십리 쪽에서 숙박을 하고 여기서 이제 노는 거지. 2호선 너무 잘 돼 있잖아. 2호선 타고 그냥 그쵸. 어디 가도 어디 가도 되니까. 순환이니까, 어디 가도 다 순환선이니까. 되니까. 제가 도쿄 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데 그 한 도시에서 거대 상권, 메가 상권이 가장 많은 도시가 도쿄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래서 그 명품을 쇼핑하러 많이 가는 게 우리는 막 웨이팅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죠. 거기는 물건이 너무 많아. 왜냐면 긴자 아주 가까운 상권들이 막 몰려 있으니까 뭐 그쵸. 긴자, 하라주쿠, 오모테산도 산도, 뭐 시부야, 신주쿠 뭐 등등 해서 여기서 못 사면 다른 데서는 또 살 수 있고 뭐 줄 서서 들어가는 정도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리테일 상권이 굉장히 한정적이었단 말이야. 명품 거리도 좀 애매하고 그죠. 명동이 백화점이랑 관광지 몰려 있는 그런 쇼핑의 느낌이었고 강남이라고 해도 또 애매했어. 그냥 현대백화점 가거나 뭐 브랜드 우리가 소비한다라고 할 때 강남역에 뭐 일부 예전에 있고 뭐 가로수에 뭐 일부 있고 막 이런 거였지 뭔가 집약된 로드 리테일 상권이라는 게 사실 없었잖아. 근데 지금은 성수, 로데오가 내가 볼 때 새로운 그런 로드 리테일 상권으로서 뭔가 부상을 된 거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쉽게 여기에 그 가치가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런 걸로 무너질까라고 했을 때 저는 가로수길이 무너졌던 그때랑은 또 다르다고 봐. 상권의 어떤 지금 형성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맨날 뭐 저한테 뭐 좋은 것만 얘기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성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지형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사회 현상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상방은 명동 가까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성수동 그럼 거품이다 아니다. 잘 사야지. 잘 사는 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야 성수 4억이래 그러면서 막 아무거나 막 4억 사. 그럼 이제 물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를 명확하게 사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같이 필요하다. 왜냐면 지금 너무 그 연무장 메인 라인 그 메인 주동선 라인은 이제 4억을 찍었고 뭐 5억 6억 간다고 말을 드리잖아요. 그거랑 우리가 대로변이랑 이면 그러니까 메인이랑 이면이 뭐 보통 뭐 60% 70% 차이가 난다 혹은 50%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메인 라인이 지금 너무 올라 버리니까 그 이면이 어디까지 따라 올라올지는 사실 지금 모르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이면 그 메인이 아닌 걸 살 때는 사실상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저 약간 폭풍 전야 같은 느낌으로 약간 그 태풍의 눈에 들어와 있는 시즌인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약간 얼마에 파실 거예요, 대표님?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알아?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전화할 때마다 계속 금액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되게 그 메인 라인으로는 분명히 뭐 경신 최고가 경신 당연히 왠지 계속 갈 것 같은데 인근에 아직까지도 조금 평당가가 좀 저렴하게 좀 나와 있는데 싶었던 것들이 얼마나 따라갈까? 그런 걸 얼마나 좀 잘 잡을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거. 지금도 보면 아뜰리에 길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아뜰리에 길이 지금 최고가를 뭐 2억씩 찍고 있잖아요. 사실 뭐 거기는 중공업지가 아니어서 뭐 약간 상권이 좀 달라서 뭐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다들 한 번씩 했을 거란 말이야. 아마 고객들도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고. 근데 지금 약간의 그런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느낌으로 연무장이 너무 비싸지니까
아예 거기에 근처 애매한 곳을 가느니 아뜰리에로 간다. 그렇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아뜰리에 쪽에 또다시 뭐 블루 엘리펀트 다 들어왔죠. 지금 리테일 상권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보면 이 성수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저는 상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아뜰리에는 너무 그 자연 환경이 사기예요. 그냥 음. 딱 딱 봐도 그런 분위기가 없잖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수 연무장이랑은 또 달라. 네. 약간 좀 더 감성적인 그 맞아요, 주거지가 맞아요. 막 이제 리모델링 그쵸. 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 도로도 되게 정갈하게 잘 이제 갖춰져 있고 연무장은 약간 가면은 약간 에버랜드 온 느낌. 맞아, 맞아. 맞아요, 이거 뭐냐?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구경하러 맞아. 오는 느낌. 그러니까 그러고 약간 아뜰리에는 약간 분위기가 좀 차분해. 어. 약간 느낌이 되게 아기자기해. 재즈 나올 것 딱 같고. 약간 요런 느낌. 쇼핑할까? 음. 약간 딱 요런 느낌. 그런 차이가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명확합니다. 네. 성수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사람 구경하느라고. 그러니까요. 너무 근데 많아요. 우리 이런 복장으로 가면 거기 가면 완전 이방인인 거 알죠? 그쵸. 부동산 놈들. 그냥 누가 봐도 부동산 사람들. 근데 요새는 성수에 부동산 사람들도 많죠. 이거 좋은 물건 좀 그럼요. 따내려고 너무 많죠, 하는 너무. 거의 저희 회사에도 거의 줄치고 아예 상주하시는 분 있다고 들었어요. 작업하려고. 자주 가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주 가서. 왜냐면 어떻게 매번 바뀌는지. 바뀌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얼마 전에도 또 고객이랑 미팅하는데 이사님이 생각하는 넥스트 성수는 아, 어디입니까? 막 너무 이 많이 질문 듣죠. 너무 많이 하시거든. 뭐 사실 저는 성수를 대체할 상권은 아직까지는 없다. 라는 생각은 들고 그 고객님이 저한테도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그걸 알면 제가 가서 사고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좀 막 웃으시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상업용 부동산 투자하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궁금해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저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걸 사라.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고객이 뭐라 그래요? 알겠다고 하시죠. 그 그래서 나도 좋은 아는 물건, 내용, 예, 나도 좋은 아는 물건 내용이니까. 보내주세요. 오히려 뭐 세로숲길 이런 데가 좀 싸 보인다라는 생각이 음. 요즘 좀 들고. 넥스트 성수 말고 그냥 성수에서 그나마 가치가 좀 저평가돼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명도가 예를 들어서 안 됐었는데 음, 아직 임대차 계약이 좀 남아 있어. 명도 안 돼. 근데 집가는 좀 싼 것 같아. 그런 걸 오히려 약간 들어가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넥스트 성수 말고 성수에서 성수 더 파먹기. 이게 더 라고 하면 어디라고 네. 생각하세요? 넥스트 성수요. 그러니까 성수 안에서 약간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음.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다. 지금 뭐 동령무장 라인으로 이제 이면으로 또 쭉쭉 빠지잖아요. 근데 동령무장 쪽 라인들이 보면 필지가 다 이따 집안해가지고 엄청 커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좀 빠지면서 또 보면 이면에도 괜찮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젠틀몬스터 이제 사업 지은 라인으로 좀 동선이 흐르는 쪽 라인으로 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도로 너무 좁은 데로는 안 하시는 건 좀 나은 것 같고 그래도 주동선하면 잘 많이 갔다 왔다 해보시면은 외국인들도 결국에 자기네들이 편한 동선으로 다니잖아요. 이렇게 어플 같은 거 켜놓고 한번 보셔야죠. 약간 그냥 얼추 아래쪽에 있으니까 사도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아직까지 가치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나중까지도 아무도 가치를 평가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엄한 거 사면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계속 그래도 저평가. 계속 평가를 안 해주는 만년 거죠. 기대주 같은 느낌. 그러니까 또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가서 보셔서 한번 그래도 저 동년무장에서 약간 아래쪽 동년무장에서 동연무장 메인 라인에서 조금 뻗어 올 수 있는 거 그런 쪽 라인으로 좀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그런 데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태 팀장. 저는 성수에서 아뜰리에로 가는 그 뚝섬 쪽 있는 라인 네. 그쪽들도 요즘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아뜰리에가 지금 막 부상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평당 부상. 네네. 평당 2억도 찍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연무장과 중간 사이를 잇는 상권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물들어가면서 가운데로 이렇게 합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북성수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성수역 기준. 네, 성수역 기준으로 해서 요 윈라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4억이랑 그리고 은근히 팝업도 좀 요즘 해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데 좋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청미 요 부지가 또 무신사 쪽에서 이제 뭐 거래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어떤 카더라에 의하면 여기가 이제 무신사가 여기 큰 필지에 또 돈을 태웠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요 주변으로 해볼 만하다.
왜냐면 또 성수가 다 평지이기 때문에 진짜 아뜰리에 길에서 거의 건대까지 걸어갈 수 있고 이 북성수 끝까지 걸어가도 사실 별로 안 힘들어. 뭐 결국 다 나왔어요. 동현무장, 이면, 뚝섬 상권 그리고 북성수까지. 근데 저는 북성수는 딱 고라인이에요. 그 본지르르랑 청미부지 있는 그 북쪽. 하나 남았습니다. 북뚝섬. 제가 말한 건 남뚝섬이었고 네. 북뚝섬 나왔어요. 그러니까 북뚝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북뚝섬은 저는 좀 그러니까 여기는 F&B 같은 걸로 이제 더 채워질 것 같아요. 좀 더 힙하게. 그러니까 힙해질 것 같기는 한데 리테일까지 들어오기에는 조금 이 뭐지 쌍용 아파트랑 요 중앙 하이츠빌이 이렇게 그 주거가 딱 요렇게 감싸고 있는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기는 약간 생활 인프라 같은 것들 그러면서도 F&B 괜찮은 F&B 같은 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음. 북뚝섬은 상업용 부동산을 말고 주택 그러니까 주거가 여기가 얘기 제- 많죠.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위로 보면 중랑천 흐르고 있고 그 앞에 이제 동부간선도로도 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지하화를 뭐 영동대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음. 지하화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뷰에 또 앞에 그 위에 강 건너 보면 한양대학교 이렇게 쫙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공업지 쪽에 해서 이제 높게 올라가면 용적률이 높으니까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이 돼서 뭐 중랑천 뷰에 이제 한양대학교까지 딱 보이는 그런 주거 지역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 여기 지금 북성수 내가 보니까 반가운 아파트가 있는데 성수 동화그린 있잖아. 네. 이거 제가 아, 그 한참 이제 집을 볼 때 이것도 보라 그랬었어. 네. 그래가지고 막 그런데 이제 이때도 비쌌어요. 음. 지금 얼마 됐지? 나 좀 이거 좀 확인해 보겠어요. 매매가 제가. 13억이네요. 엊그제 기준으로 해서 근데 왜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네 거기는. 전용 17평 13억 3천. 필지 모양이 좀 예뻐요. 개발하기 이쁘게 생겼어. 아무튼 성수를 제가 또 꼬리를 잡아볼까 했거든요. 성동구로도 가야겠다. 근데 이제 중구민이 됐지만 아무튼. 너무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케이, 성수 얘기는 요렇게.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서 이제 한 마디씩 각자 저희가 소감 초보여가지고 얘기하고. 음. 지금 팟캐스트 지금 초보로 네. 지금 하고 있고 채널 명도 코너명. 코너명도 또 코너명. 정해야 되고 코너명 또 아이디어 있어요? 아까 막 GPT한테 막 시켜보니까 막 도시 금맥 연구소 막 이런 거 나오더라고. 아니, 걔 왜 그러는 거야? 상권 비평가들 약간 이런 거 나오더라고. 그 학습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상업용 나이트 토크. 제가 약간 꼰대처럼 질문을 하나 봐요. 아니, 근데 약간. 저는 약간 이거를 우리 부동산에 한정하고 싶지 않아요. 제 목표는. 이거 지금 굉장히 지금 저 너무 지금 신나거든요. 재밌네요, 근데. 재밌어요. 네, 되게 편안한 그래서 분위기로 좀. 뭔가 토크쇼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음. 그러니까 그 뭐지 빌딩 언니의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거 어때요? 별밤, 별밤, 별밤으로. 빌밤. 어제 욕심이 아니 들어갔죠. 뭐 본인 채널이신데 뭐 그러니까. 편하게 하셔도 저희는 되죠. 게스트입니다. 네. 편하게 하셔도 되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좀 수다를 떨어봤는데 제가 볼 때 아직 저희가 적응을 더 해야 돼요. 맞아요. 조금 더 나을 것이 전 나았으면 좋겠고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아직 두 분께서 네. 이사님 나가 계실 때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고 아, 있어요. 그랬어요? 소진돼가지고 앞에 30분을 계속 얘기하고 네네.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요 컨텐츠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어쨌든 뭐 이런 거 달아주면 좋을 것 같다 싶은 것들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권 같은 경우도 이 상권 좀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은데 유튜브 보면 성수동밖에 안 나와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런 거 관심 있는 거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왜냐면 같아요. 지도도 사실 보면서 우리가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 우리 성태 팀장님 좀 자주 나와주세요.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네. 제가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우리 셋도 이 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양질의 정보 그리고 더 날것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 필승.